자, 4월 15일 15,930원을 기록했던 성신양에는 6월 26일 7,500원까지 약 50%가 넘는 큰 폭의 하락이 이어졌었죠. 그 이후에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며 투자 심리가 일부 회복하는 모습이었지만 오늘 상승 역시 9,700원 부근에 중첩된 61선과 121선에서 다시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지금 이 흐름 속에서 반등이 시작된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트를 조금 더 깊게 보면 지금은 상승이냐 하락이냐를 예측하는 구간이 아니라 앞으로의 방향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분기점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오랫동안 하락을 견뎌왔기 때문에 그러실 겁니다.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자, 그래서 지금 오르고 있으니까 이제 바닥인 건가? 다시 밀리면 이번에도 속았나? 이 두 감정이 반복이 될 겁니다. 그런데 시장은요,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차트와 수급이 먼저 움직이고 투자 심리는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희망도 아니고 공포도 아닌 객관적인 대응 기준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오늘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오늘 차트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여기죠. 60평선과 120평선이 분석되어 있는데 가격적으로는 9,700원이에요. 여기만 넘어서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 하실 겁니다. 그런데 시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같은 9,700원 돌파라도 어떤 수급으로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 일반 투자자와 시장을 오래 경험한 투자자의 차이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좋아요 꾹 눌러 놓으시고 영상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9,700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60평선, 120평선, 61선과 121선이죠. 겹쳐 있어요. 여기를 돌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돌파하게 된다면 중장기적으로 추세 전환의 기준이 됩니다. 만약 거래량과 함께 여기를 돌파하게 된다면 시장에서는 매물을 소화했다라고 해석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 이후에는 여기죠. 12,000원까지 새로운 상승 파등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가격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수급이죠. 누가 사고 있는가. 자, 지금 개인 물량들이 좀 많은데 외국인들과 기관 물량이 좀 들어와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외국인과 기관 물량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떠한 재료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 재료가 무엇일까요? 자, 오늘 이 뉴스가 나왔는데 언뜻 봤을 때는 그렇게 중요한 뉴스 같지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30억 기부했네 이 정도만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시장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기부 금액도 기부 금액인데 그 의미를 먼저 본다라는 거예요. 이번 건강검진센터 지원은 성신양해의 핵심 생산 기지가 위치한 단양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업이 장기적으로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려는 방향성을 보여준 뉴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으로 주가가 움직이지 않겠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좋은 뉴스 누구나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좋은 뉴스가 실제 매수세에 연결되는 순간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은 이 뉴스를 기관과 외국인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보게 됩니다. 이 뉴스를 통해서 시장이 확인하고 싶은 게 무엇일까요? 단순히 기부를 잘했다 이거일까요? 그것이 아니죠. 이 네 가지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2분기, 3분기 실적이 개선이 되는가? 건설 경기와 시멘트 업황이 회복되는가? 수익성이 개선되는가? 이것에 따라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실제로 들어오는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외국인들과 기관의 수급인데 바닥권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올라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맞아 떨어질 때 이번 뉴스의 의미도 더욱 커질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당장 주가에 영향을 미칠 것은 기업에 대한 뉴스도 있지만 시장 전체가 더 중요합니다. 매크로적인 이슈를 잘 보셔야 된다는 건데요. 왜냐하면 외국인 수급은 매크로 변수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자,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7월 8일에 FOMC 6월 의사록이 발표가 되고 그리고 나서 14일날 CPI 발표가 됩니다. 이 두 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금리 인상의 속도예요. 사실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분위기는 이미 나와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인정을 하고 있어요. 이미 가격에 선반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속도예요. 이 속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아마 이때 어떻게 발표가 나오냐에 따라서 속도에 대한 부분도 가름이 될 텐데 급하게 올려야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에 좋지 못한 영향이 미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천천히 올려도 된다, 동결도 가능한다 이렇게 된다면
이것에 따라서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그림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흐름에 따라서 성신양에도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좋은 소식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수급이 유입이 되고 외국인들의 수급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9,700원을 시원하게 돌파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겠죠.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고 대략적으로 8,000원 초반까지도 밀릴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많은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는 이유는 종목을 몰라서가 아니죠. 기업에 대한 뉴스도 말씀을 드렸고 매크로적인 일정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일정에 따라서 수급이 변화가 나타나고 주가가 달라집니다. 자, 이런 흐름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기준이 있으신가요? 기준이 없으시면 대응을 할 수가 없겠죠. 같은 종목을 보유하고 있어도 누군가는 좋은 가격에 추가 매수하고 누군가는 불안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매도를 한다는 거죠.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뉴스를 먼저 받느냐가 아니라 여기 보이는 수급과 차트를 어떻게 해석했느냐이죠. 앞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디에서 분할 매수를 시작해야 될 것인가? 평단가를 줄이기 위해서 분할 매수 해야 되는 자리 어디일까를 고민하는 거고, 그리고 언제까지 홀딩을 해야 될까? 지금 물려 있으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손절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손절하긴 싫고, 그러면 내가 언제까지 보유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어떤 신호에서 상승이 나왔을 때 수익을 실현해야 될까? 이 기준에 대해서, 그리고 리스크 관리는 언제 해야 될까? 손절해야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이 기준을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기준은 장중 수급 변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혼자 판단이 어려운 구간에서 실시간으로 차트와 수급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본업에 있으신 상황에서 이 판단을 하실 수가 있으신가요? 혼자서 하실 수가 있으신가요?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매매 기준 알려드릴게요. 100% 무료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 상황에서 수급을 체크하고 재료를 체크하고 기준을 세워서 대응하면 된다. 이 기준 제가 100% 무료로 알려드릴 거니까 010-733-8354로 바로 문자 신청해 놓으세요. 그래야만 여러분들 지금 상황에서 헷갈리지 않게 대응할 수 있고 함부로 손절하거나 함부로 대응을 해서 여러분들이 낭패를 보는 일을 막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당장 100% 무료로 공개해 드리는 이 대응 받아가시고 010-733-8354로 문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내용에는 성신이라고 남겨놓으세요. 자,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이슈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재명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했어요. 자, 무슨 내용이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에 투자를 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금액은 바뀌었을 거예요. 이것이 6월 29일 기준이다 보니까 지금은 금액이 늘어났을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호남 메가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호남 메가캡이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인데 지금 여기 보시는 것은 종목이 다르죠. 뭐 서울 반도체도 있고 하나마이크론도 있고 PSK도 있고 대다수의 종목이 가려져 있습니다. 자, 이 종목들은 뭐냐? 소부장이에요.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공장을 짓는 것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자, 소부장이란 것이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을 의미하는데 공장 건설과 양산이 시작되면 소재와 부품, 장비 매출도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AI가 워낙에 첨단 공정이다 보니까 진행을 하면 할수록 장비 교체와 소재 투입이 잦아지기 때문에 장기적인 수요가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신양해도 중요하지만 단기적으로 여기 있는 종목들 소부장 종목들도 여러분들 집중을 하셔야 된다. 그래야만 성신상해에 대한 수익도 가져가면서 소부장 종목들에 대한 수익도 가져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재명 정부에서 프로젝트를 한다라고 해요. 자, 이렇게 되면 돈이 움직입니다. 돈이 움직인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결국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의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 좋은 타점에서 매수를 하고 좋은 타점에서 매도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 돈이 움직이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지금 여기 있는 종목들이 무엇인지 아셔야 되고요. 이 종목들을 아셨으면 내가 어느 시점에서 매수를 해야 되고 매도를 해야 될지 그 기준을 받아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확실한 기준 속에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수익을 확정 지을 수가 있다고 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이 종목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대다수가 올라가지 않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것은 우리에겐 기회라는 거죠. 이 기회를 잡아서 수익을 가지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이 종목이 무엇인지 알아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매수 매도 기준을 반드시 받아 가셔야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런데 이럴 수도 있을 겁니다.
아, 나는 당장 투자하기는 좀 그렇고 부담이 되니깐요. 그런데 이 종목이 무엇인지는 알고 싶어. 좋습니다. 여러분들 우선 이 종목이 무엇인지는 받아가세요. 여러분들 부담이 없으시잖아요. 종목이 뭔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진행 상황 보면서 아니면 저한테 따로 물어보시면서 퍼포먼스를 보시면 돼요. 자, 이것을 받아갈 수 있는 방법은 우선적으로 여러분들 구독 버튼 눌러 놓으시고 01073-8354로 문자로 인증을 해주세요. 나 구독했다라고 인증을 해주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예요. 정부에서 프로젝트가 발표가 되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의 프리미엄 정보이다 보니까 이거는 아무나 뿌릴 수가 없고 방송에서 공개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만 같이 돈을 번다는 취지로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구독을 눌러 놓으시고 인증을 해주셔야 돼요. 01073-8354로 인증을 해주셔야 되고, 문자 내용에 히든이라고 남겨두시면 우리 구독자임을 생각하고 이 종목들을 모자이크 있는 종목들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이 종목들이죠. 여러분들 지금 한참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종목들이 언제 급등할지 모릅니다. 이미 급등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늦는 거예요. 급등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빠르게 선점을 해서 적절한 타이밍에 매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도 그렇고 단발성으로 단기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여러분들 대응하셔서 이 정보 받아가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빠르게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지금 바로 01573-8354로 문자로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을 지금까지 보셨다는 건 여러분들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거고요. 저는 진심으로 노력하신 분들이 성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인터넷 기사를 통해 많이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유명한 배우죠. 이분이 2011년부터 하이닉스를 주당 2만원대 매수하고 나서 4000% 수익률을 달성했다. 이런 내용들 보셨을 겁니다. 자, 정말 무섭게 올라갔죠. 오랫동안 누워있다가. 왜 그랬을까요? 단순 정보가 아니라 산업 패러다임 초기 핵심 인프라를 선점했다는 점이에요. 시장이 오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 가인 산업으로 평가를 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어떻게 됐죠?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AI 데이터 센터가 많이 지어졌죠? AI 데이터 시대의 메모리 수요가 구조적으로 폭등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현재 AI 시장의 위치는 GPU나 HBM, 서버, 전력, 데이터 센터 중심의 하드웨어 시장입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냐? AI 시대에 도로와 발전소 건설 단계라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죠. 이런 현상에서 GPU나 HBM 공급 부족 현상과 밸류레이션 재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이런 흐름 속에서 SK 하이닉스가 엄청나게 올라갔죠. 이거 놓치신 분들은 많은 후회를 하고 있을 텐데, 여러분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AI 인프라가 구축이 완료되면은 이제는 소프트웨어예요. AI 소프트웨어. 예전에 IT 때도 생각을 해보면 전 세계 인터넷이 공급이 되었을 때, 그런 시설들이 확충되었을 때, 그때부터 소프트웨어주가 엄청나게 날아갔습니다. AI도 동일하게 갈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AI 같은 경우는 인건비 절감이라든지 업무 자동화 실현이 가능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경쟁력이 확보되기 때문에 요즘 AI 안 쓰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굉장히 편리해요. 자, 왜 그럴까요? 데이터 분석이 고도화가 된다는 거죠. AI 기반으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결국 AI 소프트웨어가 활성화가 된다면 AI 에이전트라든지 생성형 AI라든지 기업형 AI 자동화, AI 데이터 플랫폼, AI 보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관련 기업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자, 한국으로 따지면 사실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가장 유력하긴 하죠. 그런데 저는 네이버하고 카카오는 너무 뻔하잖아요. 그래서 네이버와 카카오 다음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봤고요. 제가 이렇게 이름을 가려 놓았는데, 이 기업은 국내 전통 AI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최근에 LLM과 AI 에이전트, AI 검색 공동기관, AI 기업형 AI 플랫폼,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결국 정리하자면 이거죠. AI 에이전트 검색 솔루션 개발 및 플랫폼 확장,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기대할 수 있냐?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AI 정책 수혜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고, 데이터 분석 플랫폼으로 공공기관이나 기업 대상으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지금 당장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아니에요. SK 하이닉스도 지금 연봉 차트를 보고 있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누워있다가 갑자기 튀었기 때문에
자, 지금 말씀드리는 종목도 사실 차트 흐름은 답답합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는 누워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트일 가능성이 높아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AI 하드웨어가 거의 다 갖춰지고 이제 소프트웨어가 활성화가 되는 이 시점에 엄청나게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저와 함께 조금씩 매집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들 이렇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저와 같이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전화번호 010-773-8354 문자 내용에 히든이라고 남겨놓으세요. 자,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지난번 IT 버블 때 그랬던 것처럼 기술이 바뀔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하드웨어가 주도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놓치셔서 굉장히 힘드셨잖아요. 그런데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하드웨어가 끝나면 이제 소프트웨어가 가야 돼요. 저는 이 종목이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이 흐름에 따라서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랑 같이 이 종목 함께 공부하고 대응하면서 매집한다면 여러분들 의미 있는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동참하실 분들은 010-773-8354 문자 내용에 히든이라고 남겨놓으세요.